환자들을 상당히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뭐 상태나 이런 걸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프던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방법도 잘 얘기해 주셔서 상태가 점점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병원장님께서는 우선은 카리스마가 굉장히 넘치시는 분입니다. 따뜻한 미소도 있으시고요. 때로는 굉장히 강인한 모습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원장님을 바라봤을 때 때로는 아들 같기도 하고 때로는 동생 같기도 하고 그만큼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병원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보는 분이시고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시청자 여러분이나 방청객을 위해서 유익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밤 동안에 고생하면서 많은 강의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식뿐만 아니고 척추 건강 및 생활에 대한 안전, 우리의 충분한 운동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때가 때인 만치 안전과 생활 건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우리가 장수를 하려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떤 운동이 좋으며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비교해서 건강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80세도 청춘이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120세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건강을 골고루게 살지 않고 씩씩하고 활발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건강 수명에 대해서도 또한 많은 준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면서 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제가 순식간에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제가 이런 의사업에 종사한 지도 벌써 한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제 고향은 저 충남의 저 서쪽 바다 끝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한 15년간을 거기서 보내다가 큰 뜻은 아니죠. 이제 학업에 더 정념하기 위해서 이 내륙권으로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수도권으로 서울로 대학을 해서 다시 이렇게 대전에 정착한 지가 수십 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강의를 하고 환자를 직접 제 이름을 걸고 이렇게 현재가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들을 찾아뵌 것도 벌써 한 15년, 방송을 제가 한 것도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김정선 씨도 뵌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자주 뵀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더 뵙지 못하고 오래간만에 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이라는 게 뭐냐라는 게 많이 이제 화두가 되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전, 건강하기 전에는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안전이 더 큰 화두가 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우리가 커다란 이런 배가 침몰을 했죠. 그 당시 보도를 보니까 그 크기가 가름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 얼마만한 크기일까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저희 병원이 한 1000평 이렇게 되거든요. 5층 건물이에요. 근데 그 사이즈하고 그 세월호의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다. 어마어마한 이런 사이즈의 크기의 배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강의를
수백 차례, 수천 차례 이렇게 하면서도 안전이라는 것을 항상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모든 것을 앞서는 것이 안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기를 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으면 좀 많이 잃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전체를 다 잃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전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잃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건강을 강의하기 전에 이런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게 됐는데 2001년도 9월 11일 날 미국에서는 뉴욕의 쌍둥이 트레이드 센터 무역센터 빌딩이 19명의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비행기 4대를 납치해 가지고 워싱턴의 펜타곤하고 쌍둥이 무역센터를 비행기로 자폭을 해서 한 3천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 당시에 2001년도 9월 11일에 미국과 2001년도 9월 11일 이후에 미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미국의 워싱턴 유니버시티 그 대학병원을 방문하려고 시애틀이라는 빌 게이츠가 사는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LA로 가서 디즈니랜드를 갔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랜드 들어가는데 다 짐을 검색하고 일일이 다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병이 들어있는지 안 있는지 이런 걸 다 검색을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과거의 미국과 2001년도 이후에 그 미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됐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검색을 해도 전혀 거리낌 없이 가방을 열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일과가 됐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 이메일이나 우리가 전화 같은 것도 다 도청하고 이러거든요. 미국에 그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잡았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통화를 다 도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도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사마 빈 라덴의 그 음성을 임종을 시켜서 모든 통화 내용을 다 거기서 체크를 할 수 있게 음성의 그 증폭되는 양을 가지고 체크할 수 있게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이 통화하는 딱 한 번을 통화했는데 그게 딱 걸려들어서 특공대가 들어가서 저격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2001년도에 미국의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됐듯이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로 아마 다른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뜨겁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이런 시대가 그날이 다음에 더 좋은 시대, 더 좋은 날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아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아버님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 젊은 청소년 학생 이어폰을 꽂고 그 핸드폰을 들고 가면서 길을 걷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학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워크맨이라는 걸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핸드폰,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5가지 오감이 있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뭐가 있죠? 또 하나? 촉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청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고를 방지하고 이런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을 미리 알아내는 것은 시각과 청각입니다. 이 시각과 청각이 이런 음악에 의해서 가려진다면 우리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 직원이 160명인데 제가 조회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그 생활 습관이 어렸을 때의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험한 상황이 미리 도달했을 때 보고 정해질 수도 있거든요. 신호가 딱 바뀌면은 우리가 교통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면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냥 걸어갈까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적어도 한 테프는 쉬어서 건너가야만이 본인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신호가 바뀌면 노란불에서 확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큰 사고로, 그래서 다쳤을 때는 거의 중환자실이라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큰 부상으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차대차 사고가 있고 보행자 사고가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는 커다란 부상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으로 탕 치게 되면 몇 메터 날아가는 건 보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그나마 차와 차끼리 부딪히면 자기가 살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런데 차가 보행자를 쳤다든가 이럴 때는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분들도 신호가 바뀌면은 바로 가면 안 돼요. 항상 좌우를 살피고 건너가야 되는 이런 교육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미리 시각과 청각을 활짝 피워가지고 그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됐어요. 우리가 100세 분들도 수술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수술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더 살 수 있는 그 욕망과 살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아주 고령 사회가 아닌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사는 거를 우리가 장수라고 그러잖아요. 장수. 그래서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3대 거짓말은 처녀가 시집 안 간다. 또 장사꾼이 안 낳는다. 성인분이 나야. 이게 3대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면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전 다음에 또 건강해서 장수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 상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70은 보통 다 이렇게 사시는 것 같고, 제가 한 30년, 아까 의협에 종사한 지 30년 됐다고 했잖아요. 30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보니까 80까지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젊었을 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80에 이상 된다면 그냥 하느님이 덤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뭐 80, 40분 넘는 분들도 많으셔요. 우리 특히 지금 방청객들 보시니까 거의 90%가 여성분들인데,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어떻게 해서 차이를 이루어지느냐 하신다면 뭐가 차이일까요? 예? 예, 호르몬의 차이입니다. 남성은 남성 호르몬,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성 호르몬 하는 역할이 있고 남성 호르몬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남성 호르몬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힘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파워가 틀리거든요. 많이 틀려요. 파워가. 여성 호르몬도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은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스럽게 하는 게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몸매를 이렇게 에스트라인을 만들어주고 나올 때 나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 여성분들은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태어날 때 난자가 가지고 태어나면서 난자가 다 끊게 되면은 폐경이 돼요. 폐경이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 하체가 약해져요. 하체가. 그 상체가 뚱뚱해지고 근육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도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또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차이가, 남성은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게 남성 호르몬이어서 남자들은 힘이 좋아요. 그래서 외래를 오시다 보면은 다정한 부부들이, 남자 여자분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게 된다면,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대개 남성 어르신들은 날씬합니다. 근데 여성 어르신들은 약간 불균형이에요. 상체가 크고 하체가 약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체가 크고 하체가 약하면 어떤 병이 오느냐? 관절염이 옵니다. 허리가 나빠집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차워지는 무릎이 쑤시고 온몸이 쑤시게 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살지만 병은 더 여성분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호르몬 관계 때문에 결국은 운동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운동을 왜? 여성분들이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1년, 2년의 생활에 겹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근육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양이 틀려져요. 움직이는 양이. 우리가 오래 살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누워 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누워 있으면은 오래 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낮잠 자면은 오래 살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끊임없이 사람이 움직여야만이 자기가 근력을 강화시켜 주면서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미 선수 같이 이렇게 커다란 사람이 오래 살까요? 아니면은 날씬한 사람이 오래 살을까요? 날렵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날렵한 사람은 왜 오래 살까요?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70세 젊었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튼튼한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그것이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나이가 70 넘어가게 되면 근력이 좋아서 젊었을 때 운동했던 사람들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까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나이에 그 70 넘어서 어르신이 됐을 때 그 건강 정도가 틀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저희가 한참 대학 다닐 때인데 이상구라는 그런 재미 과학자가 의사죠. 그분이 내과 의사인데 뭐라고 TV에서 강연을 하면, 그 당시에 전파 지배력, 방송의 지배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금은 케이블 방송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하지만 이런 공중파에서 한번 방송을 하게 되면 유명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그 전파력이 굉장히 세트할 때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채식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오래 살려면은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채식만 먹어가지고 오래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기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은 사람하고 채식한 사람하고 근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왜냐? 고기를 먹어야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파워가 생겨서. 채식을 하게 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움직이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기를 많이 먹어야만이 장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이런 서양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고기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흑마늘이 좋다, 뭐 검은 콩이 좋다, 이렇게 매스컴이 많이 되잖아요. 매스컴에 많고, 뭐 어느 때는 또 죽염이 유행하고, 어느 때는 뭐가 유행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 게 맞느냐? 어느 때는 뭐 그루코사민이 유행했다가 없어졌다가 뭐였다가 하는죠. 어떻게 판단을 하죠,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판단해요? 그거는 역시 상업적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고,
저 때는 이럴 때 좋다고 하는 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거를 맨날 좋다 그런 것만 맨날 따라서 이렇게 먹고 이러는 사람분들이 간혹 가다가 상담을 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참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파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가 참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실은 의사분들이 우리나라 위암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위암으로 죽고 간으로 유명한 분들은 간암으로 죽고 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의사는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매일 운동하고 담배, 술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인데 일찍 죽는 사람도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막 줄담배 피는데도 90까지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따라서 했다가는 일찍 돌아가시죠.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평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장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라는 것은 결국 규칙적인 생활하고 그다음에 골고루 식사를 하실 때도 골고루 드시고 우리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 듣던 얘기가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식사는 골고루 매 맞춰서 정해진 시간 이렇게 그리고 운동은 매일 30분 이상 이렇게 하라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많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면 적게 먹은 사람들이 많이 오래 살더라. 왜냐하면 많이 운동을 하니까. 그다음에 서양에 가보면은 서양 사람들 가보면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좀 선진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워야 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하 10도, 15도 정도에서는 애들을 바깥에서 키웁니다. 우리가 애들이 그 부모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애는 유모차에다가 바깥에 놓고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체온,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 있게 되면은 결국 면역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저체온.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면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적절한 자극,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들이 이렇게 환자분으로 오셨을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취미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그냥 숨이 있으니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노래하는 거 취미고 춤도 일과가 되신 것 같아요. 아까 춤추는 거 보시니까. 그래서 별 그런 걱정은 안 하시지만 대부분의 우리 전 세대 분들은 그런 취미가 없이 그냥 죽으라고 이러고 애들 키우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분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얼굴 보면은 딱 우울증이 와 있어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재미난 게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내 마음을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취미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거, 그것이 있어야만이 내 표정이 좋아지고 삶의 목표가 생기는데 그와 같은 것이 없다. 자녀분들은 보약을 하나 해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드려라. 항상 그런 게 필요하다. 지금은 치매 그리고 이런 우울증이 오면은 나중에 치매가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당시 여러분들한테 가니까 자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취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아니면 교육이나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머를 가진 이런 다정다감한 성도 주위와 잘 지내는 사람 이런 분들이 더 오래 사는 것 같다. 즉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오래 사는 것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리드할 수 있는 재치와 리더십, 유머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이런 장소는 데서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이나 이렇게 허약한 상태에 있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세계적으로 안녕된 상태를 우리가 건강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숨을 쉰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이것은 질병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건강한 상태를 우리는 건강이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한다면 모든 내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건강하고 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이 괴로우면 본인도 괴로워요.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의 환란의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IMF의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모으기하고 그런 것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가 우리나라의 1년은 세계의 10년이다라고 우리가 변화가 빠르다라는 이런 표현을 대한민국의 1년은 세계의 10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월등히 이렇게 많이 빨리 진화하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10년 전을 생각한다면 제가 10년 전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50이 넘은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50 중반에 들어섰습니다만 50 중반입니다만 어디 가서 맨 밑에예요. 저는 어디 가도 항상 심부름해야 되고 어디 모임 가면은 거의 중간에도 끼지 못해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 건강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거는 결국 영양 상태나 이런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이 어떤 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많이 경제적 항상 거기에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력이 많이 향상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의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우리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죠. 출산율이 낮은 출산율이 제일 위험하죠. 우리가 2300년도 정도 되면은 어떻게 우리 한민족이 5만 명밖에 안 낳는답니다.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만 명 정도만 우리 한민족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남는다라는 것은 통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이 저출산이라는 것은 김정은의 해구역보다 더 높다라고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모든 변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브랜드로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동적으로 변하는 그 중에 우리 이런 건강 상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건강 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전과의 지금의 나와의 상황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60이시고 내가 70이라면 60, 70년대 10년 전에 60, 70은 지금의 60, 70과 전혀 다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기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10년마다 새로운 인간이 태어난대요. 인간형이 지금은 우리가 꽃을 보면은 이런 꽃을 보게 되면 아름답다 이렇게 참 예쁘다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 태어난 애들은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우리와 다른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10년마다 우리의 인간 형태가 다른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건강 상태가 전혀 다른 건강 상태로 나타내는 현재 우리 살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죠. 2030년 되면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진다는데 제가 뭐 또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 또 이런 강의나 하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내 나이가 이 나이를 측정한다면 10년 전에 내 나이를 측정한다면 어떻게 측정할까? 보통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기 나이에 0.8을 곱하면 자기의 10년 전에 자기 나이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이가 내가 50이지만 10년 전에 40 나이에 내가 지금 40 나이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0.8을 곱하면 우리가 그 건강 나이라고 해요. 외모에서 보이는 실제 나이보다 내가 체력적으로나 그 외모에서 보이는 나이, 건강 나이가 몇 세인가를 0.8을 곱하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나이가 연세가 60대셨다면 지금 48, 50이 안 되는 거죠. 70대라면 60이 안 되는 한 55세, 6세 이 정도의 자기 건강 나이, 외모에서 나타나는 그런 나이를 가지고 있다. 오래 살려면 시력과 청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 노인정에 가보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노인정에 가시면은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력과 청력이 안 좋으면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시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를 눈에다가 대고 자를 대고 명암을 여기다 놔요. 그래서 10cm 내에 있는 글을 내가 읽을 수 있다면 그거는 20대에 내 시력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 30cm 20 내지 30대고 30cm에 있는 글을 내가 눈 밑에 광대뼈 위에다가 자를 놓고 그 위에다가 명암을 왔다 갔다 했을 때 30cm에 있는 내가 글을 읽다 그러면은 그건 3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cm 한 100cm면 한 1m죠. 1m에 있는 내 글을 봤을 때 읽을 수 있다. 그것은 60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 제 이렇게 환자로 오시는 분, 내어놓으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70세인 분들은 지금 50대에 과거에 50대로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하는 분들이 너무 은퇴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이모작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를 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국가적으로도 정책으로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면은 어떤 운동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 이런 얘기는 사실은 허용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모든 시간을 다 운동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걸어다니 엘리베이터 탈 시간을 걸어가고 이런 생활 속의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운동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움직여서 하는 운동, 무산소 운동은 근력을 키우는 운동, 헬스 운동 이와 같은 것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그러죠. 유산소 운동을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에어로빅이나 우리가 조깅이나 이렇게 뛰거나 해서 땀을 흘리는 운동, 이걸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근력을 해서 가만히 해서 오는 운동, 이것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 운동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이 뭘까? 가장 좋은 운동은 뭘까요? 숨쉬 운동이랬는데 그거는 30년 전 유머입니다. 30년 전 유머.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왜? 언제나 할 수 있고, 두 번째 돈이 안 들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이런 충격을 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탁구를 한다든가 테니스를 친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한번 땅 뛰게 되면은 내가 무릎을 10번 쓰는 효과의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작용이라고 그러는데 허리 여기만 문제가 되느냐? 허리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격을 주지 않는 운동, 걷기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걸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걷는 거 하고 진흙에서 걷는 거 하고 우리 주변에 많이 돼 있죠. 우레탄이 깔려 있는 길. 어느 걸 걷는 게 제일 좋을까요? 흙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장에 가면은 잔디가 있는데 잔디나 이런 데서 걷는 게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상의 위험이 없고 이런 관절이나 이런 데에 손상을 주지 않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잠깐 등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게 되면은 퇴행이라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것을 노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나이가 먹게 되면은 팽팽했던 피부가 쭈그러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주름이 생기고 이걸 노화 과정을 겪게 돼 있는데 노화 과정이 이런 데도 와 있어요. 근데 증상은 없어.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작은 사소한 충격을 딱 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또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운동, 나이가 먹을수록 공 갖고 운동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걷는 운동이고 또한 수영, 이 정도까지가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조깅 정도 이렇게는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에는
과거에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20년 전에 서울에서 가보니까 이렇게 춤이라는 걸 막 추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운동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전이 아마 20년 전 서울처럼 운동으로 이렇게 춤을 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병원이 둔산동에 있는데 거기에 춤 추는 학원이 한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은 한 200명 되는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취미도 있지만 운동도 잘 되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충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은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귀찮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래 스태프 한 분이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이제 4대강 사업을 해놔서 강줄기 따라서 쭉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150km 군산까지 자기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자전거를 타고 한 150km를 갔다가 그 다음 날 또 150km를 하루 자고 이렇게 오는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자전거를 한번 타볼까, 이렇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구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볼까 했는데, 자전거도 또 이런 위험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번 타볼까? 그래서 좀 위험하지도 않고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했더니 어떤 분이 또 한 후배 의사가 자전거를 타다가 눈에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여기가 끊어졌대요. 이게. 그래서 본인은 처음에는 다친 줄을 몰랐고 그 다음 날 진료를 하려고 했더니 아프더래요. 갔더니 여기가 기부스를 3개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전거도 아주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면은 100m 라인에 딱 서 있어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100m 라인에 딱 백인, 흑인, 황인종 딱 서 있어요. 어느 분이 우승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백인? 예? 황인종이 이길 것 같아요? 황인종은 콤파스가 작아요. 길이가 흑인이 한번, 이게 백인이나 흑인이 길이 한번 뛰려면은 우리는 2번 뛰어야 돼요. 따라갈 수가 없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역사상 황인종이 우승한 예는 없습니다. 흑인이 우승할 거라고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이 사진을 보면은 6명, 7명의 선수가 뛰고 있는데 백인은 한 명도 없어요. 다 흑인이에요. 왜 흑인이 좋냐?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력은 2가지가 좀 있는데, 힘을 낼 수 있는 근력과 지구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지구력이 좋은 게 흑인의 그 특성입니다. 그래서 흑인이 되게, 우리는 그러면은 주변을 보면 근력이 좋은 사람이 오래 살던가요? 아니면은 몸매가 쫙 빠져 있고 날렵한 사람이 오래 사는가요? 날렵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상체가 크고 하체가 약하고 이러면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체를 줄이는 운동, 그걸 아까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걷는 게 아까 좋다고 그랬고, 수영이 좋다고 그랬고,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잖아요. 5년, 10년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런 척추뼈를 보게 되면, 우리 척추뼈는 33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우기도 쉽죠? 33마디, 목서부터 꼬리뼈까지 33마디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병이 제일 많이 일으키는 거는 허리뼈입니다. 가운데 아래쪽 3분의 1 아래쪽에 있습니다. 5개가 왜 잘 병을 일으키느냐? 체중을 다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부렸다 폈다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병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허리병을 열고 우리가 오래, 아까 얘기했듯이 오래 살고 이런 병을 안 걸리려면은 우리가 밸런스, 몸매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잘 날렵하게 된 사람들은 이런 병도 잘 안 걸려요. 허리도 덜 아프고, 그다음에 무릎 관절도 덜 아프고. 환자분이 이렇게 딱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어디 아프실 것 같네요. 이러면은 제가 뭐 점쟁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몸매 보고 아는 거죠. 제가 몸매 보고 알아요. 몸매 보고. 아, 요거는 이 정도면 충분히 여기까지 아플 것이다. 여기까지 아프다. 아주 더 아픈 사람은 발목까지 아파요. 그래서 왜냐하면 체중을 더 제일 많이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또 많이 다쳐요. 여기는 발목보다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관절에 이런 부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료에 두 가지가 한다면 이런 수술적인 것을 할 거냐 아니면 수술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거냐, 여기에서 적절한 치료를 방법을 하는 거는 꼭 잘 고려를 하셔야만이 일생을 평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맹장을 수술하게 되면 재발이 있나요? 없죠. 허리는 계속 쓰기 때문에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치료 방법의 선택이라든가 시기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운 일을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너무 수술하면 큰일 난대 이래서 안 하시는 분, 아니면 안 해도 될 걸 하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오고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 했을 때는 아까 고무줄을 얘기했으면 고무줄이 끊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시 원 상태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신경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 상태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강의를 너무 잘 열심히 들어주셔서 아주 집에 가셔서 오늘 행복한 이런 밤이 되고 남은 생활 동안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찬 생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소인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연하는 말씀에 운동하시는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잘 듣고 열심히 집에 가서 운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시안위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 건강하고 노래교실, 운동까지 재밌게 들었습니다. 유익한 생활 되고요. 아자아자 하기! 오늘요, 우리 건강에 대해서 정말 유익한 이 강의 참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으로 잘 들었는데요.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를 이렇게 선택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우리 모든 인류가 오래 사는 것을 꿈이라고 한다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안전해야 되겠죠. 안전한 건강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우리 일생생활에 유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회가 고령화되면서요, 많은 분들이 척추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네, 우리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까 활동하는 범위가 상당히 좁고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 즉 진료 시간에서도 많이 걷고 움직이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틈틈이 일요일 날 같은 데도 많은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요, 원장님의 강의 내용 듣고 아주 공감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는 오늘 이 강의 몇 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한 달 이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사정상 이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직접 구두로 말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자연스러운 강연이 돼서 제가 방송 생활 약 15년을 했는데 15년의 강연 중에서 제일 칭찬을 받고 호응을 받고 질문을 또한 제일 많이 받은 이런 강연이었습니다. 아주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요, 건강을 위한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요즘의 원장님, 현 추세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스포츠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긴다든가 하는 시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휴가 기간도 짧고 근로 시간이 길기 때문에 또한 바쁘게 살기 때문에 또한 일이 끝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끈끈한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운동하고 이런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이가 드시면서 외국에 비해서 연금이라든가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아무래도 적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은 소득을 벌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외국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이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사회공헌 사업도 함께 하고 계시던데요. 다큐 희망을 통해서 무료 수술이나 진료도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벌써 제 이름을 걸고 이런 의료업에 종사한 지가 벌써 15년 됐습니다. 또한 무료로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의료를 통해서 사회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회의 어두운 곳,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건강하게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 척추 건강이라는 게요. 건강한 노후 생활과도 아주 연계가 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조금 더 건강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15년 전에 제가 프랑스를 갔는데 슈퍼를 갈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시장을 보러 온 사모님이죠. 아주머니들이 카트를 끌고 가면서 이거 보는 것을 곁눈질로 살짝 봤더니 카트에는 치즈나 요크루트 이와 같이 유제품으로 가득 쌓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는 결국 서양 사람들이 이런 유제품에 결국 친밀하기 때문에 건강한 뼈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해서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해서 노년에 뼈가 약해서 부러지거나 부셔지거나 해서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활동을 못하고 누워있게 되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의로서도 아주 유명한 명의시고 또 제가 방송도 잘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원장님의 계획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병원은 대형화, 전문화, 네트워크가 세 가지 방향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화의 길을 15년을 거쳐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희망은 더 많은 사람을 진료하고 더 많은 사람이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그런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큰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저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CNB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죠. 기둥이 튼튼해야 모든 장기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척추뼈가 튼튼하려면 근력이 튼튼해야만이 척추뼈가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튼튼한 허리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노년에 건강한 허리를 갖고 튼튼한 척추뼈를 가져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CNB 시민광장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강의, 살아있는 강연. CNB 시민광장 화이팅! 화이팅!